저는 이번 코드 엔진에서 북한 APT 그룹 공격 사례 분석으로 발표하게 된 앵키 화이트햇 위험 연구팀 천호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다룰 내용들입니다. 먼저 공격 사례에 대한 분석 내용을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추가 악성 코드를 확보하는 과정과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공격자의 활동, 그리고 하나의 캠페인, 공격을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APT 그룹과 매핑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공격 사례는 X에서 동일한 형식의 파일 이름인 링크 파일 악성 코드에 대한 게시물이 자주 올라왔었고, 이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된 글이었고, 작년과 올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는 점에서 분석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샘플 확보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샘플 확보는 바이러스 토탈을 활용했고, 바이러스 토탈에서 파일 이름 형식이 동일한 총 10개의 샘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지난 2월에 확인한 악성 코드를 시작으로 행위 및 연관성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공격의 전체 흐름은 화면과 같습니다. 주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먼저 링크 파일을 실행하면 파워쉘 스크립트가 드롭되고 실행됩니다. 이 파일은 드롭박스 또는 C2 서버에서 압축 파일을 다운받아 압축을 해제하고 실행합니다. 압축 해제된 파일 중에 또 다른 파워쉘 스크립트가 존재하는데요. 이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의 감염 로그를 생성하고 다음 스테이지 악성 코드를 다운받아 실행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은 악성 코드는 최종적으로 동일한 구글 드라이브에서 async RAT를 다운받아 메모리 영역에서 실행합니다. 이제 각 악성 코드에 대하여 분석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링크 파일의 경우 LECMD 도구를 이용해서 실행 명령어를 확인했습니다. 주요 행위는 d.ps1이라는 파워쉘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하고 실행합니다. 링크 파일에 의해 생성되는 파워쉘 스크립트에는 난독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난독화는 이번 공격 사례에서 자주 보이는 난독화 방식이고, 북한 APT 그룹이 자주 사용하는 난독화 방식입니다. 문자열 슬라이싱을 이용한 난독화로 실제 변수값은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값입니다. 그리고 값은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가 핵심 루틴으로 각 변수값을 조합하여 베이스 64로 디코딩한 후 실행하는 변수를 만드는 루틴입니다. 코드 마지막에 해당 변수가 호출되며 가독성을 높인 코드는 화면과 같습니다. 행위를 확인해보면 인자로 받은 데이터를 디코딩한 후 인보크 익스프레션으로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보크 익스프레션은 지정된 문자열을 명령어로 인식해 실행합니다. 이 난독화가 이번 공격 사례에서 자주 보이다 보니 손으로 일일이 분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인보크 익스프레션을 탐색하고 일치하면 결과를 출력하도록 변경하는 스크립트를 제작했습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인보크 익스프레션이 이런 식으로 라이트 아웃풋으로 변경됩니다. 문자열 실행을 문자열 출력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전체 코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난독화도 해제했고 본격적으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수행하는 행위는 먼저 드롭박스에서 압축 파일을 다운받아 압축을 해제합니다. 해당 압축 파일에는 파워쉘 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파일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압축 해제 이후 작업 스케줄러와 레지스트리를 이용하여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악성 코드는 지속성을 확보해 시스템 재부팅 후에도 실행됩니다. 그 후 악성 코드는 C2 서버에 접속을 시도합니다. 분석 당시 접속 포트가 닫혀 있어 실제 파일 다운로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서 드롭박스와 동일하게 작업 스케줄러와 레지스트리를 이용해서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생성된 작업 이름과 레지스트리 항목 이름도 유사합니다. 이는 드롭박스 또는 C2 서버 둘 중 하나가 비활성화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악성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이렇게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 스케줄러와 등록된 레지스트리에 의해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악성 코드입니다. 해당 악성 코드에는 난독화가 적용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한 파워쉘 스크립트에 적용된 난독화와 다릅니다. 먼저 난독화 해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난독화가 적용된 데이터 구조는 숫자, 문자 X, 그리고 실제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로 문자 X를 구분자로 사용하며 구분자 X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파싱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 2바이트 데이터를 뒤로 이동시킵니다. 세 번째는 처음 1바이트 데이터와 마지막 1바이트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완료될 때마다 데이터는 보이는 화면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데이터는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입니다. 난독화 해제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앞의 숫자를 이용해서 확인합니다. 배열의 네 번째와 아홉 번째에 존재하는 데이터에서 숫자를 파싱해와 연산 결과가 함수 두 번째 인자와 동일하면 종료합니다. 아래 보이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가 두 번째 인자 값이고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데이터가 난독화가 해제된 최종 데이터입니다. 난독화는 공격자가 난독화 도구를 제작하여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종적으로 난독화가 해제된 데이터를 결합하여 명령어를 생성하고 해당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명령어 행위는 파워쉘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합니다. 다음 스테이지인 파워쉘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와 동일한 난독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작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전체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구글 API 정보가 하드코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액세스 토큰 발급 요청을 보냅니다. 만약 공격자가 리프레시 토큰을 폐기했다면 다음 행위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구글 드라이브에 감염 로그를 업로드합니다. 감염 로그에는 감염 시각이 작성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실제 공격자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은 파일들입니다. 세 번째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음 스테이지 악성 코드를 탐색합니다. 이때 세 가지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폴더 제외, 두 번째 조건은 파일 이름에 오브젝트 네임이 포함된 파일, 여기서 오브젝트 네임은 감염 로그 파일 이름 앞에 3바이트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파일 이름과 내용에 리절트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은 파일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파일, 즉 악성 코드가 존재하면 악성 코드를 다운받습니다. 네 번째는 다운받은 악성 코드 삭제 요청을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운받은 악성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구글 드라이브와 통신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감염 로그 업로드, 악성 코드 탐색, 다운받은 악성 코드 삭제 요청 전송 이 순서이면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염 로그를 업로드하지 않고 악성 코드 탐색, 다운받은 악성 코드 삭제 요청 전송을 하게 되면 악성 코드를 다운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감염 로그가 업로드되면 톨링이나 웹훅으로 다음 스테이지 악성 코드를 구글 드라이브에 생성하는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다음 스테이지 악성 코드입니다. 파워쉘 스크립트로 제작되었으며 해당 악성 코드에는 난독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행위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음 스테이지 악성 코드를 다운받습니다. 그런데 분석 당시 악성 코드를 다운받을 수 없었습니다. 샘플 정보가 X에 올라온 지 약 2-3시간 정도 지났었는데요. 다운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악성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상했습니다. 바이러스 토탈 룰에 걸려서 알림이 온 게 약 1시간 뒤이고 그 뒤에 X의 정보가 올라오고 분석 완료 시점까지 샘플이 업로드된 지 약 2-3시간 후인데 공격자가 모니터링하면서 악성 코드를 일부러 삭제하고 관심을 사라지게 하려고 내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받은 악성 코드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기서 공격자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운받은 악성 코드는 async RAT로 지집으로 압축되어 있으며 압축 해제 후 메모리 영역에서 실행됩니다. async RAT는 C2 서버 정보를 실행 인자로 받습니다. 바로 전 스테이지인 파워쉘 스크립트에 C2 서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sync RAT인 이유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async RAT 코드와 많은 부분이 동일합니다. 왼쪽이 이번에 분석한 악성 코드 코드이고 오른쪽이 오픈소스로 공개된 async RAT 코드입니다. 실제로 비교해보면 클래스명만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메소드명도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async RAT가 수행하는 행위는 C2 서버와 통신하면서 다음 스테이지 악성 코드 데이터를 다운받아 메모리 영역에서 실행합니다. 분석 당시 RAT 서버 포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상세 분석은 불가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악성 코드는 RAT 악성 코드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행위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분석한 공격 사례는 북한 APT 그룹 코니와 연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니는 악성 코드 이름, 캠페인명, 공격 그룹 등 현재 여러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저는 공격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어 공격 그룹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지니언스에서 작성한 코니 위협 세계관의 확장 분석 리포트 보고서를 참고하여 연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니언스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언급된 async RAT와 이번 공격 사례에서 분석한 async RAT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클래스명, 메소드명도 동일합니다. 또한 과거 async RAT는 C2 서버 정보가 하드코딩 되어 있었고 이번에 분석한 악성 코드는 하드코딩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공격자가 새로 빌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확인된 async RAT C2 서버 주소는 다른 공격에 사용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과거 async C2 서버 주소는 다른 공격에 사용된 이력이 존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독일 IP가 과거 async RAT C2 서버 주소인데요. 해당 IP에 연결됐던 도메인이 코니와 연관이 있습니다. dn.php 파라미터를 보면 네임과 프리픽스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해당 파라미터는 코니와 연관 있는 공격에서 자주 식별된 파라미터 정보이고 값도 동일합니다. 추가로 링크 파일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가 악성 코드 확보와 연관성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링크 파일에는 링크 파일이 만들어진 환경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는데요. 물리 주소, 유저 이름 등을 이용하여 추가 악성 코드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파일 이름 형식이 동일한 악성 코드들을 확인했고 일부 파일들은 메타데이터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보한 악성 코드 분석 결과 총 2개의 C2 서버가 확인되었고 각 악성 코드가 동일한 C2 서버와 통신하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링크 파일 메타데이터가 상이하지만 동일한 C2 서버와 구글 API 키를 사용하는 링크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는 제작 환경은 다르지만 동일한 C2 서버, 구글 API 키를 사용하므로 동일 공격 그룹 소행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또한 추가로 식별된 C2 서버는 과거 피싱 메일에 활용된 이력이 존재합니다. 국민 비서를 사칭한 피싱 메일과 행정안전부를 사칭한 피싱 메일에 활용됐습니다. 공격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회사 블로그에 글을 업로드한 뒤에도 해당 공격은 지속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격자는 유사한 이메일을 사용해 드롭박스에 악성 코드를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격자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존재했습니다. 감염 로그 업로드, 악성 코드 탐색, 다운받은 악성 코드 삭제 요청 정송. 이 과정에서 악성 코드를 다운받을 수 없었는데요. 악성 코드 탐색 과정에서 실제로 4개의 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운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하면 404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 코드에서 확보한 API를 이용해서 확인해보면 구글에서 막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공격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데요.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배포하기 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악성 코드를 배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코드엔진 20일에서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